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감정의 이해, 저자는 엠마 헵번,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모든 롤러코스터가 그러하듯 인생의 감정 롤러코스터도 기복이 심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르막길이 다 같지 않듯 각자 개인은 저마다 경험하는 감정과 반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역사와 두뇌,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바꿀 수 없지만 다룰 수는 있다.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신체 감각이 의미하는 바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뇌가 이해하는 방식과 실제 신체 반응 자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고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정의 설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뇌는 다르게 예측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롤러코스터가 어디로 향할지 생각하고 안내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롤러코스터가 때때로 내리막길을 향해 내달리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했다면 피할 수 없는 감정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터는 뇌를 일컬어 불확실한 세상에서 취약한 신체를 이끄는 예측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뇌는 매 순간, 매 초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신체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즉, 예측은 뇌가 부리는 초능력이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알로스타시의 핵심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예측은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디뎠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마치 바닥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뇌는 예측을 통해 일을 처리하고 예측이 틀렸을 경우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바지런히 움직이지요.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가장 최선의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뇌가 각 상황을 사실적으로 분석한 후에야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한다면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측을 통해 뇌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뇌는 적시에 대응하도록 신체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체 반응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모든 신체 감각이 감정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다는 감정을 알려주는 감각도 있죠. 저혈당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신체 감각을 기분이 언짢거나 배고파서 화가 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우리 뇌의 예측 능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을 예상할 때 작동을 시작하고 음식이 소화되어 우리 몸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기 훨씬 전에 배고픔을 포만감으로 전환합니다. 배가 고파서 짜증날 때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이유는 뇌가 이제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신체 반응을 즉각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뇌가 만들어내는 예측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과를 마치고 잠들 준비를 하면 뇌가 나를 깨우는 것 같고 더 이상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뇌의 예측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려면 저의 경험을 살펴봅니다.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저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나는 야행성 올빼미였습니다. 당연히 제 수면 패턴은 학교나 직장 생활과 맞지 않아서 평생을 일찍 자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10대, 20대 시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 뇌는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푸는 대신 잠드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몸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뇌가 잠을 잘 때 어려움을 예측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즐거운 취침 루틴을 만들어서 뇌가 훨씬 푹 쉬는 행동을 더 잘 예측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뇌는 미래를 예측한다. 과거의 나쁜 상사를 만난 기억이 있다면 다음에 맞는 상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뇌는 예전에 나쁜 상사를 만났을 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예측을 계속 내립니다. 이러한 예측을 수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야 배려심 많은 상사와의 만남을 기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겪은 적이 있다면 뇌는 다음 임박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할 준비를 하기 위해 높은 경계 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예측을 내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뇌가 예측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도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항상 현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유를 일부 설명됩니다. 뇌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해서 예측을 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뇌의 미래 예측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전함과 안심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쥐가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까요? 자,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 구조에 따라 현재 데이터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을 내립니다. 서로 다른 예측은 우리 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이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측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예측하는 이유는 그리고 뇌의 예측은 감정 롤러코스터의 중요한 부분이며 끊임없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롤러코스터를 즐기며 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는 항상 한 발 앞서서 앞으로 닥칠 일과 생존을 위해 신체 예산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예측합니다.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 감정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유형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대한 신념입니다. 신념은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스스로 정신 차려대 라던가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만 생각하면서 난 지금 행복해야 돼 라고 말해본 경험도 있지 않나요? 기분이 가라앉으면 왜 나는 이렇게 내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까 하고 자책한 적 있나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냥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한 적은요. 여러분의 생각 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생각들이 감정에 관한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이는 감정 롤러코스터에 오르락내리락에 대처하는 상호작용이자 감정에 반응하는 법, 그리고 곧 닥칠 직선 구간을 벗어날 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요. 신념은 사실 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감정 롤러코스터를 조정하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요. 신념은 심지어 우리를 360도 회전 구간에 갇히게 만들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연장하거나 우리가 경험하는 초기 감정에 반응하여
2차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각자의 신념은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나아가 잡지, 텔레비전, 문화 등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통해 발전합니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감정 롤러코스터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목적지를 바꾸고 싶다면 감정에 대한 신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 감정과 관련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통념이 여러분의 신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앞서 느낀 감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신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특히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만 나에게 허락되었다고 믿고 있나요? 다른 감정은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난 분노는 용납할 수 없어. 자존심이나 질투는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같은 생각처럼 특정 감정에 관해 어떤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화는 남자만 낼 수 있어. 같은 생각처럼 어떤 감정은 특정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부끄러워, 불안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그래 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나요? 어려운 감정은 회피하고 고쳐야 돼 라고 생각했던 적은요? 우리 모두는 감정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지요. 어릴 때 내가 감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현재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감정이 무엇이고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장소,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념은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즉 정서 표출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규칙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지요.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숨기는 것처럼 감정을 억누른다거나 긍정적인 감정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다음 주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익혀온 이러한 감정 표출 규칙 중 일부는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더 어려운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신념과 규칙은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사고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믿는 것은 이 다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2차적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첫 번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2차적 감정은 때때로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롤러코스터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블랙홀로 빠져들게 합니다. 감정을 느낀다고 스스로를 꾸짖거나 비판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뇌는 위협을 느끼거나 낙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감정에 영향을 미쳐 이미 가지고 있던 어려운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비판에 대해 너무 화를 냈다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과 같이 감정을 느끼는 것에 스스로를 비난하면 좋은 기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없다, 가늠하는 믿음도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가령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감정에 도움이 되는 반응을 보이거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감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느낀다면 감정이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감정을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통제할 힘이 있다고 여기고 이는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제 감정이 찾아왔을 때 부침이 적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관해 스스로 이야기하면 감정에 대응하는 통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유용하게 헤쳐나가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그냥 좀 흘려보내자. 인생은 때때로 힘들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힘든 시기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힘들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롤러코스터와 달리 기분이 나빠지는 구간으로 굴러갈 때 손을 들고 환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모두 불쾌한 감정을 묘사하기 때문에 감정 나침판의 왼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단어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묘사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종종 이러한 감정에 전혀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밀어내거나 피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불쾌한 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뇌와 신체에 존재하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요. 우리가 형편없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된 이유는 아무도 쓰레기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안했을 때 정말 좋았다 라거나 우울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더 악화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또 바쁜 일상을 방해하는 성가시고 어려운 감정을 다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일을 제쳐두거나 기분 좋은 감정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감추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감정을 두 발 벌려 환영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에 맞서 싸우는 대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우울한 감정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를수록 실제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잔장에 있는 초콜릿바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문득문득 그 초콜릿바가 계속 생각나지 않나요?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인지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뇌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반대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산만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일상적인 반응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삶의 질도 수직 하락합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정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감정에 대해 말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등 감정과 싸움을 벌일 수도 있지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이러한 감정 회피 또는 억누름을 이끌어 감정을 병에 담는 일이라 묘사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육체적으로 지쳐서 감정이 무겁게 느껴지고 예기치 않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감정은 막으려 할수록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 불만이 있는데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방금 참석한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동료에게 화를 낼 수도 있지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의 압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이는 알을 품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는데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는 또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가슴팍에 껴안은 책처럼 꼭 안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억누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생의 감정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겪는 어려움 일들을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심리학 분야마다 감정에 갇히는 것을 다른 용어로 묘사하지만 감정에 매몰되거나 갇혀서 그 감정을 헤쳐나가거나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지요. 이는 롤러코스터가 트랙의 파편으로 중간에 멈춰 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파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에 갇혀 불확실한 미래를 끊임없이 되새기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에 갇혀 있을 수도 있지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해결책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유연한 사고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인식하지 못해 한 발 물러서서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막히면 그 감정에 막혀서 다른 길로 나가거나 그 감정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을 돌보는 일. 감정을 돌보는 일은 때때로 형태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신체적 변화에 반응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요가 수련은 몸의 주의를 기울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정작 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서양 치료법에서는 감정의 신체적 측면을 좌시하지 않고 마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집중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의 귀를 기울이면 신체 예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부하 상태일 때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 몰입할 수 있는 일, 진정할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에 압도되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며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끄러워하면 감정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 알아두면 감정을 받아들이고 감정으로부터 배우고 감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렐 때 느껴지는 뱃속의 나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 통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아침에 왜 멍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해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속쓰림을 누군가에게 흥분하거나 끌리는 느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할 뿐이지만 정기적으로 알아차리면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것을 감정 세분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밀한 감정 경험을 구성합니다. 리사 펠드먼 베롯은 정서적 세분성이 높은 사람부터 정서적 세분성이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감정 세분화는 단순히 어휘력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단어를 자기 경험에 적용하여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나 구조가 없을 때 롤러코스터는 멈출 수 있습니다. 경험을 소통하고 개념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지요.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세분성이 낮아지면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는 하향하며 소용돌이 칩니다. 이는 어려운 삶의 사건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감정에 대응하는 대처 전략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세분화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세분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데 도움이 되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분성이 높아지면 뇌는 매일 떠오르는 감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 방식도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느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예측이 정확할수록 필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 예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관리되고 균형 잡힌 신체 예산은 기분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세분화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유용한 대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체 예산의 영향으로 건강이 더 좋고 병에 덜 자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 감정은 인생 전반에 걸친 정보의 원천으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가 감정을 등대에 비유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등대의 불빛으로 받아보고 있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감정의 등대는 우리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호를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안내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몸과 뇌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평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와 신호를 발견하고 이를 더 잘 알아가고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감정의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신호가 방출되는지 항상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의 힘을 강화하여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려 바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감정으로부터 공간을 확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기 전에 우리는 감정과 친구가 되거나 적어도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세계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려운 감정은 고집이 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당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면 감정이 더 강해지고 무시하면 예기치 않게 다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면 감정과 약간의 거리를 두어 감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념을 전환하고 자신의 감정에 적용한 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을 단순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삶의 패턴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감정을 남들과 다르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과 관련 생각은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고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감정을 구름으로, 사람을 하늘로 묘사한 맷 헤이그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구름보다 더 큰 존재이며 구름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구름처럼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잘못된 감정은 없으며 감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일부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어려운 세상에서 뇌와 연결된 신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심리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감정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표가 아닌 데이터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감정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허용하고 감정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이해하면 감정이 덜 무섭고 감정을 밀어낼 가능성이 줄어들며 감정에 공감하고 호기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신을 하늘로 생각하면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지나가는 구름처럼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감정을 용인할 수 있으며 대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감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감정에 이해해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